오늘 과학기술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모든 것을 규정한다, 안 한다, 뭐 논쟁들은 있지만 거의 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 경제가 사실은 또 과학기술이 경제를 규정하고 경제가 또 모든 것을 규정한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런 과학기술의 어떤 중요성, 특히 미국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IRL법에 따른 미국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에 우리 고태봉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최신 기술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정부 정책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시 10분까지만 해달라고 또 계속 이 회의실에 문제가 생겨갖고요. 모자라면은 다음에 불러서 다시 한번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보면 이 사진 많이 보신 거예요. 1900년에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마차가 끌고 있거든요. 뉴욕에서. 1913년에 차로 싹 바뀌는데 13년 만에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미국의 모델 T가 나온 게 2008년이거든요. 포드 자동차 2008년에 나왔는데 13년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불과 5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AI가 됐건 과학기술의 혁명이라는 것은 그러면 2010년쯤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마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냥 간 거죠.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띄운 게 이거밖에 안 돼. 1903년이에요. 이렇게 떴잖아요. 2008년에 보잉사, 우리가 아는 보잉사가 회사가 설립했어요. 뭘로 만들었냐면 우편 배달로. 미국은 미시시피 강이 넓으니까 이게 이제 강에 이렇게 앉아갖고서 우편 배달로 하던 거죠. 2008년이에요. 상업적인 걸 시작한 지. 그런데 2015년, 16년 이때 예? 뭐? 그러니까 1900. 그 알아들으셔야지 참네들.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보잉이 창업한 지 10년도 안 돼 갖고 두 발로 날르다 이런 비행기에서 단발이 오고요. 몇 대 됐을까요? 이때 한 대였잖아요. 우리 전 세계 비행기가. 이때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진섬 의원님 몇 대 있을 것 같아요? 1000대? 1차 세계대전 때 공중전 했을까 말았을까? 했겠죠. 그런데 1000대 갖고 되겠어요? 20만 대가 됩니다. 네, 20만 대가 되는데 그 중간에 비행기를 하다가 그냥 비행기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의 혁신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낀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역사를 놓고 보시면 그 에디슨의 백열등 전화기부터 쭉 자동차 지금 얘기했죠. 전서 라디오 뭐 페니실린 뭐 하다가 피임약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58년 개띠 때 개발이 되고 왜 베이비 부머가 63년에 1차 끝나냐면 피임약이 세계적으로 보급이 돼서 그래요. 의원님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출산 고령의 출발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럼 다음은 뭘까라고 보는 거죠. 지금 누가 얘기해도 AI 시대고요. 양자 기술도 있고 우주 기술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기술을 좀 우리 고태봉 센터장이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이 과학 기술을 몰라타지 못했을 때 망한다는 거예요. 혁신의 가장 장기간에 걸친 혁신은 우리 소프트웨어 입장에서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가 1920년에 나와서 지금 100년 기업이 됐는데 여러분들 디즈니를 보면서 성장을 하셨고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의 손자도 디즈니를 봤는데 쭉 오고서 진짜 새로운 기술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요즘 와서 디즈니가 어리버리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크루즈 사업을 한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디즈니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거죠. 기술이 아니라 자기네가 더 이상 혁신을 못하게 되니까 딴 데 것을 뺏어 먹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를 주목하는데 돈은 벌지 모르나 혁신 기업의 이미지는 지금 124년 만에 120니까 104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새로운 과학기술이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를 만들고 이게 경제를 만드는 거고요. 이 경제가 사회 전체를 규정하게 되고 우리 안보도 이제는 과학기술이 안보가 되는 거죠. 왜 안보로 연결이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미국의 독점 시스템이라고 제가 명명한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면 무슨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느냐? 민주주의를 세계 돌파하고 소프트 파워가 있고 군사력, 과학기술, 기축통화
뭐 금융자본 독점, 원자재 독점 세계화 이런 거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요. 미국이 이제 남은 거는 이쪽밖에 없습니다. 군사력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력은 과학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군사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유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기축동화 효과 군사력에 기반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뒤에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해서, 패권의 본질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과학기술에 경제가 또 개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 왜 안 돼? 전 세계 한국 사람 중에 엔비디아 가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AI가 이제 앞으로 전쟁은 다 AI가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경제와 연결되고 이게 많은 걸 규정하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금융자본들과 과학기술이 완전히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보스턴 컨설팅에서 2032년이 되면 국제 교역량을 봤더니 중국, 한국, 일본하고 아세안 쪽에 이렇게 교역량이 6,160억 달러 는다는 얘기고요. 보면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뭐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교역이 느는 데들이 별로 없는 거죠. 미국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이 전 세계 제조업 비중을 중국 한 나라가 엎어버렸거든요. 엎어버리게 되면은 패권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딴 나라들은 계속 떨어지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이 글로벌 제조업 비중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3.4 정도에서 2.5.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지난 20년간 길게 놓고 보면 또 짧게 보면 10년 사이에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미국 패권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만드는 아이폰의 구조가 안에 있는 거 다 동아시아에서 다 만드는 거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뭐 모든 게 다 만드는데 얘네는 다 만들어서 디자인 값으로만 봤는데 기능으로 놓고 보면 이제 갤럭시가 됐건 중국의 화웨이가 상당히 많이 따라간 거죠. 이런 상태로 패권 전쟁을 치르기도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게 글로벌 특허를 갖고서 이제 160만 개 특허를 봤더니 중국이 38%, 미국이 18%, 일본이 16%, 자랑스럽게 한국이 10%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거, 최고의 기술들은 중국이 29개, 미국이 4개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특허나 기술이나 뭐나 있잖아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전 세계 평균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아요. 높은 비용 나요. 로봇 사용량 한국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이 국가 사이즈에 비해서 자동차 산업이 워낙 커갖고 자동차 산업에서 로봇 많이 써서 그런 거지 우리가 로봇을 광범위하게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세계 탑티어이기 때문에 2등 기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똑같은 상태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허들이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이런 데서 중국이 다 먹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서 10년이 지나면 이 특허 기술이 응용 기술화돼서 우리 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미국은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국가 전략 기술의 격차 보면은 중국이 여기 보시면은 2012년에 거의 7년 차나다 다 따라오고 있고요. 우리는 중국한테 밀리고 있고요. 유럽은 옆으로 쭉 가고 있는 거. 뭐 산업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특히 요 용어 있죠. 테크노폴리틱스라고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용어예요. 정치와 기술, 과학 기술을 결합해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찌 됐건 잘 보시면 트럼프 말기부터 바이든 때부터 미 정부의 R&D 예산이 GDP 대비는 줄었다가 조금 늘어나는데 여러분 아시죠? 지금 모든 비율이 문제가 생겼다. 분모가 명목 GDP니까 물가가 많이 오니까 분모가 커진 거예요. 근데 금액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늘었는데 왜 비율은 안 올라갈까요? 분모가 커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끝에 와서 꺾이잖아요. 왜 꺾이는? 미국 재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독특한 나라예요. 모든 투자에서 빨간색 민간이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러면 미국이 정부가 더 이상 못하니까 민간 너 더 투자하세요. 민간이 안 되니까 한국, 일본, 이런 대만 이런 나라 와서 미국에 투자하라고 한쪽에서 하면서 민간에서 하는데 여기서 함의가 있습니다. 그 과기방통위에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민간이 투자하려면 얘들은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규제 재검토, 규제 완화, 또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요즘 위원장도 계시지만 그 방통위만 하잖아요. 과학은 안 하고 있는데 과학 쪽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고 트럼프가 되면 더 그럴 것 같고요. 해리스가 돼도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형태로 미국이 나올 테니까 우리가 2년 전에 미국이 IRA법 나왔을 때 그거 우리나라 대사관이 몰라갖고서 난리를 쳤던 기억들 아시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걸 받기 위해서 외통이나 과방위에서도 이 미국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가 향후 1년 내 대선 이제 11월 초반에 끝나고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규제 해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NSF 미국에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중요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입니다. 미국은 다 할 수 없다라고서 규정을 정한 거예요. CET 기술이라서 이 기술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여기다 팍팍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오원철 씨가 하던 거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중화공업 육성하고 방산 육성하죠. 그 정도의 주도력을 가졌는데 다 하는 건 아니고 요 정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이런 예산을 잘 보시면은 예산안이 자 2010년부터 옆으로 쭉 가잖아요. 가다가 바이든 오면서부터 쫙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가는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민간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갖고서 한 10년쯤 지나게 되면 중국 작살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프에서는 AI 맨하탄 프로젝트라서 여러분 그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지만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얘네가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IRA법에 있어서 미국이 딴 나라한테 니네 우리나라 투자 안 하면 큰일 나지 하고서 엄청나게 지금 미국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이슈는 다 이제 세액공제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조금을 주냐 마냐인데 딴 나라 다 주거든요. 요게 이제 이슈인데 우리나라가 생산 단가가 딴 나라에 비해서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럼 보조금 주는 이유가 그 생산 단가 차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미국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정사에서 계속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준다라는 게 꺼내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우리나라 생산 단가가 낮고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방식이 뭐냐면 이 반도체나 이 배터리는 필기하세요. 인수전전이라고 합니다. 인력, 물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전기. 그다음에 전은 뭐예요? 돈. 인수전전인데 인력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뭘 할 거냐 했죠. 한전공대는 있는데 반도체 공대는 없다 요즘. 왜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학과라고 해놨는데 아주 우리 폴리텍 같이 포항공대식으로 반도체 공대를 왜 못 만드냐고요? 내가 보기엔 교육부 위원님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이제 과학기술을 이게 무슨 과방이나 산자유와 관련된 거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한번 반도체 공대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학비 무료, 용돈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나오게 되면 돈 팍팍 지르면 되죠. 몇 푼 든다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에서 사람이 없어갖고서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하여간 딴 나라들 이렇게 보조금 다 주고 있는데 한국만 못 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뒤에 보시고요. 그래서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바 법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빌드 아메리카, 바이 아메리카요. 미국을 새로 만드는데 바이 아메리카, 미국 제품 사서해라. 이래서 우리 철강 석유학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요즘은 바이 아메리카 굿바이 아메리카라고요. 미국 걸 안 사면 너 몰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인프라법에서 얘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모든 원재료를 미국 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진출이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중 자동차 3대 축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산업들도 가요. 지금 전기줄 만드는 회사도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미국이 그러니까 딴 나라 다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지만 선진국 중에서 이런 거 하는 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해. 그래서 산업정책이 늘어난가 보시면 이렇게고요. 신자유주의, 대처리즘 출발점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이번 스티머 총리가 나오자마자 뭐 첫 번째 연설에서 국가주도 성장에 올인하겠다. 영국 국가주도 경제 올인. 지금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미치겠는 거죠. 계속 신자유주의 하자고 하는데 딴 나라 하는 나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논점이 막 얼크러져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프랑스는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주워 먹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 잘하는 게 아니라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떠나는 애들한테 프랑스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떠나는데 일로 올래? 내가 뭐 좀 줄게.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나라들도 이 GDP 중에 R&D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게 숫자의 함수예요. 계속 분모가 커지고 R&D 비중도 늘지만 분모가 더 커지니까 올라가는 게 완만해 보이는데요. GDP 대비 실제는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미국보다 똑같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교육 연구자도 굉장히 많이들 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가 산업용로만 설치 대수가 1인당 뭐 GDP 대비 뭐 이런 거 하면 한국 1등이에요. 그런데 전체 대수로 따지면은 별거 아니죠. 아직.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세계 1위 기술에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2위 기술 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최고를 만드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템 부분에 졸업생들 보시면은 매우 한국이 잘못돼 있죠. 한국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는 교육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 같습니까? 예체능이에요, 예체능. 전체 대학 졸업생의 12%가 예체능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K-팝이 나오고 한류가 나온 거 굿.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문과 계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거 해야 돼서 저는 기업들 강의할 때 그래요. 정부 믿지 마라. 내가 국회의원 해봐서 하는데 교육이 절대 안 바뀐다. 교육부 절대 안 바뀐다. 그러니까 네가 키워라.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 인력 1년에 1,500명씩 키우고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도는 좀 해주시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운인데 제가 인수전전이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되는 게 인이에요. 사람이. 반도체 공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옷 이렇게 입고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 들어가서 그 몇 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군대 있을 때 남성 의원님도 방독면 써봤죠? 방독면 쓰고 몇 분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쪽으로 동네에서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아니 뭐 그거 꼭 방독면 쓰고 판초에 입고 한번 이 여름에 한번 걸어보라 얘기요. 그건 물론 시원한데 그거 하루 8시간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능할까? 스마트폰 다 뺐고 8시간 근무하면 할 것 같아요? 내가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도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이게 TSMC 2025년 뭐 삼성전자 올해라고 했는데 다 늦춰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2028년 9년 가야 되고 생태계 만들려면 시간 더 걸려요. 우리한테 기회예요. 이때 한국은 뭐 해야 되나? 최첨단 최고의 반도체 한국에서 지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 시스템 만드는 거 이게 인양바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랬잖아요. 시제품만 간단한데 제조 시스템 설계는 자동차 자체 설계보다 100배나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안 하다가 이걸 진짜로 할 수 있을까? 사람도 없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번 미국 대통령은 지금은 출발한다고 막 소문냈는데 점점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우리 입장에서 보면 6대 미래 산업이라고 정한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 요것들의 우리의 수출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한국이 31%, 대만은 제외해야 돼요. 대만이 TSMC에서 잘한다고 소리 언론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제품의 경제의 절반 있는 나라가 이게 무슨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런 상태인데 수출 비중 이렇죠? 글로벌 수출 비중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 이 산업에 있어서 14.5, 한국 8.4 이랬는데 지금 다 한국만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이요. 반도체를 빼면은요. 2012년하고 올해 수출하고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여기서도 제거를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산업들은 그대로입니다. 금액이 똑같다고요. 우리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 간단한 수치조차도 우리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길게 보면 수출이요.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뭐 수출 자동차가 그나마 잘 됐고요. 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9월 달에 강의할 때 8월 수출을 놓고 보시면은 자동차도 좀 더 줄었을 거예요. 자동차 여기 보면 끝에 썩 줄어 있는데요. 만약에 반도체가 줄게 되면은 내년도 올 4분기부터 내년도까지 우리 경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죠. 우리 뭐 하고 있냐 이게요. 미국만도 못하고 투자 다 줄고 있고 숫자 다 줄고 있는데 이게 무슨 과방위 산자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고요. 두뇌 유출도 있잖아요. 우리 10점 만점에 4.6은 낮을수록 유출이 많이 된다는 건데 한국 그렇고요. 우리나라 최상의 과학기술에서 서울대가 뭐 이 등수가 맞는 건 아니겠죠. 서울대 카이스트 이 밑에 있고 다 중국 애들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중국한테 밀릴 가능성이 훨씬 크다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과감하게 훌훌 던지고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경영 팁은 여기에 맞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요즘 문해력에 문제 있다는 말씀 많이 드시잖아요. 어제도 청문할 때 보니까 답변하는 사람도 그런데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는 여기 빨간색으로 써놓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유식한 언어를 쓰시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깜짝 놀라서 찾아보면서 민주당에는 경외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 앞에 의장님 모셔서 한 10분이 지연이 됐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 우리 경제는 민주당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민주당 목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여기 대변인실에서도 나와 계시고 하는데요. 지금 경제가 개판인 걸 떠나서 정책이 완전 개판 5분 전이에요. 금융정책은 가끔 나오죠. 주택이 공급 부족한데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금감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번 일요일 날.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평 한번 냈나요? 의원님들이 페이스북에서 말이 안 되는 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 강의실 사정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좀 오늘 짧게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되지도 않는 정책들을 갖고서 지네끼리 싸우고 있고 누가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정무위, 기재위, 뭐 산자위, 과방위 이런 경제 관련 개통들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건수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떠들어 주셔서 김태년 위원장 말씀 많이 하시다.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아야 돼. 민주당이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니네 뭐 했냐. 요 알리바이는 다음 지방선거 대선까지도 연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빨리 했고요. 다음에 저 고태봉 우리 센터장 얘기인데 아주 기가 막힌 강의예요. 충분히 해주시고 시간 모자르면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IM투자증권에서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태봉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저희 홍 전 의원님께서 저희 사주셨어요. 대우증권 시절에 워낙 혹독하게도 잘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덕분에 또 이런 자리까지 쓰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25년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계속 봤는데 최근에 자동차 변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아까 이제 그 홍 대표님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이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꺼주셔야 돼요. 그래서 불이 얼마나 활활 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도 정의는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과기정통부에서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게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라고 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공통분모들이 있죠. 그래서 밑에 좀 추려놨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 일단 이 주제들 그다음에 어떤 아이템들이 어떤 거 있는지는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대한민국 13대 주력 산업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자동차서부터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 기술들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알토란 같은 산업들인데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3대 주력 과제들을 가지고 한번 좀 나열을 해봤고요. 밑에 제가 이 발을 좀 길게 만들어 놓은 게 보시면 인공지능하고 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없이는 이 모든 인더스트리가 대부분 다 무용지물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인지 판단 제어라는 게요. 모든 이제 로봇을 돌리더라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제어 부분이 기계이죠. 공장 가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이 시각 장애 로봇, 즉 눈을 감고 일정한 지역에서 물건을 들고 일정한 지역에 놔두는 이런 기계입니다. 근데 여기다 인공지능을 딱 설치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공차가 발생하거나 오차가 발생해서 3mm, 5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면 눈을 뜨고 나서 커렉션, 바로 수정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인적 자본이 훌륭해서 잘 만들었다. 한국 사람 꼼꼼하다.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의 존재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은요. 디지털 0과 1이라는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양자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요. 이제는 다진수의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이진수의 싸움과 다진수의 싸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양자가 들어오면요. 무조건 이깁니다. 양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필연적으로 모든 인더스트리를 다 랩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지정한 이 10대 기술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야 2025년 이후에 어떤 기술을 더 봐야 되니? 라고 보시게 되면 양자 컴퓨터, 신경형 컴퓨터, 생성형 AI, 하이퍼 자동화, 음성 기술 쭉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도 야 이거 25년 이후에 꼭 봐야 된다라는 기술을 하고 옆에 제가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선정은 잘했다는 겁니다. 한국이. 자, 그리고 제가 산업통상금의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야 20년 뒤에 대한민국 뭐 먹고 사니? 이거 좀 잘 정해보자 해서 매년 뭐 똑똑한 분들 다 모셔놓고 하는 저는 이제 시장 통해서 굴러먹던 사람이니까 야 너 이거 돈 냄새 나는지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껴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 그래서 매번 주제인데요. 이것도 제가 옆에서 한번 쭉 봤어요. 보면 매년 나오는 주제가 대한민국 20년 뒤에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예산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참 토론하고 나서 정말 중요한 기술이 이거지라고 딱 초이스 해놨는데 결국 지원되는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다가 그 금액이요 전부 다 수백 개 기관으로 쪼개지다 보면 꼴랑 2억, 3억씩 다 부스러기 나눠져요. 아까 홍 대표님 말씀 주셨죠.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인더스트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러기는 잘게 나눠졌는데 결국은 그 기술이 완성되지 못해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일이 되어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이런 분들은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테슬라 얘기를 참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제조업 강국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 아니면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 이 제조업들로 보게 되면 이 테슬라라는 회사를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의 기행, 뭐 이 트럼프에 딱 붙어서 뭔가 이제 기생한다 이런 생각 마시고요.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기술들을 만들지를 보시면요. 그래도 5,170만 인구의 대한민국과 기껏 해봐야 뭐 10만 명도 안 되는 이 테슬라가 영위하는 비즈니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 잘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D1 반도체 FSD 칩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 TSMC한테 맡길 거냐, 삼성 파운드리 맡길 거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삼성이 자꾸 이 3나노에서 실패하니까 TSMC로 가겠다는 얘기죠. 바이오 헬스 우리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났지만 뉴럴링크 뇌에다가요 칩을 꽂아가지고요 장애인 분이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로봇이 움직이죠. 이거를 계속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이번 10월 10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름을 사이버 캡이라고 짓겠대요. 사이버 캡을 공개하겠답니다. 여러분 이거 타다 이슈 때 저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에 있었는데요. 타다 문제 때 네 분이 분신하시고 택시하고 우리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 또 한 번 전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테슬라 에너지 아시죠? 솔라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태양을 가지고 특히 ESS에다가 이 전기 집전하고요. 해결해 주고 있고요. 로봇, 테슬라봇 옵티머스, AI 빅데이터도 애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록이라는 결국은 이제 LLM 직접 만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3위권입니다. 오픈 AI 거의 맞짱을 뜨고 있죠. 사이버번 네트워크도 얘들 오픈 사이버 시큐리티를 갖고 있고요. 우주항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X가 팔콘 9, 그 다음에 스타쉽 띄워가지고 지금 4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서 전 지구를 통신으로 다 덮겠대요. 이거 대한민국에서 저궤도 위성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일개 회사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원전이나 양자 기술은 뭐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 기업 대 대한민국이 한번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앞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 이걸 볼 때마다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인재의 싸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나의 가장 강점은 사람을 잘 본다. 그리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훌륭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술이 아웃되게 되면 바로 내보냅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을 수혈. 이 소수정예가 이 테슬라라는 회사, 즉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홍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국 제조 2025를 처음에 정말 웃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될까? 자, 핵심은 이겁니다. 1단계 핵심 소재 부품 70% 수준으로 작업하겠다는 게 25년까지입니다. 불과 2020년, 21년도에 언론을 보면요, 중국 제조 2025 잘 안 돼가고 있다라고 다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신문에. 근데 최근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얘들 생각은 2035년까지는 일본, 독일 추월하겠다. 그다음 2049년, 2050년이죠. 미국을 추월하겠다. 여러분 이게 밑에가요 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요 한국은 지금 EV 캐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오후에 또 산업통상부 들어갑니다.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갑자기 불이 몇 번 나더니 대한민국에서 전기차 안 사겠다는 겁니다.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제조 2025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여기 갖다 부은 돈만도 어마어마하고요. 아마 비아디라는 업체가 전기차에서 세계 1등 됐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정몽구 회장도 공장 하나당 30만 대 규모로 해서 1년에 2개씩 공장 지었던 어마어마한 속도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2년 동안 공장을 14개 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동차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300만 대가 넘는 숫자를 2년 만에 애드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 돈 들어간 거 보십시오. 이건 직접 꽂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480개가 넘는 전기차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 정부가 지금 118개로 압축을 했고요. 이걸 이제는 10개 단위로 압축하겠답니다. 종사자만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런 중국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저희 반도체가 가장 우리 맏형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는 뭐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이게 롬하고 램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팹리스. 그러니까 결국은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ARM이나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잘 해야 되는 건 TSMC가 전 세계 62%를 장악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13%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3나노 선곡하고 TSMC는 2나노 가겠다고 선언을 했고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은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계속 밀리고 있고요. 아마 작년 재작년에도 양양자 의원하고 계속 저희가 이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반도체 좀 살리자 대한민국.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분 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H백이라는 반도체입니다. 호퍼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반도체가 추론과 학습을 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기억만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고요. 학습을 해요. 이 반도체가 AI의 핵심이고요. 전 세계 90% 이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체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 조그만 반도체 하나가 대한민국 가격으로 6천만 원입니다. 이 하나가.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기업이 다 돈을 투자해서 딱 2,000개 샀습니다 저거. 근데 테슬라만 하더라도 18만 개를 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요 인공지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나마 하이닉스가 효자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HBM이라고 있죠. 이 반도체 칩의 후공정에서 이렇게 이 PCB 기판 안에 다 박아 넣어야 되는데요. 제일 비싼 GPU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 6개 들어가는 게 하이닉스에서만 만듭니다.
삼성이 HBM을 계속 만들어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야,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데 어떻게 HBM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알면서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실패를 하지?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실망을 한 게 바로 이 HBM입니다. 지금도 HBM 제품을 다 중국에만 수출하고 있다고 기사 보셨을 겁니다.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지금.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 엔비디아가 만든 시스템이요, 앞으로 모든 생태계에 전부 다 접목됩니다.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로봇이 들어가려면 엔비디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얘들 걸 안 쓰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고요. 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하드웨어, GPU, CPU, 그다음 NVLink 같은 많은 하드웨어도 직접 만들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로봇 이제 이 교수님들하고 만나 보면요, 이 피직스가 뭐냐면, 야, 인공지능이 물리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니? 중력, 마찰력, 구심력, 원심력 같은 물리 세계의 법칙들. 야, 이거는 진짜 학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게 피직스라는 거고요. 야, 카메라가 세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빛의 굴절, 왜곡, 산란, 반사, 이거 어떻게 극복하니 AI가? 이걸 극복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들어가고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컴파일러. 대한민국에서 AI 반도체 만들려면 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어가 없어요. 언어. 그 반도체를 학습시키는 언어가 컴파일러 쿠다입니다. 이게 번역입니다. 통역. CPU를 GPU로 통역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쿠다라는 거를 꽉 잡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아무리 반도체 칩을 만들어도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되니까 플랫폼이 되죠. 하이퍼포스 컴퓨팅, AI, 그다음에 전 세계를 연결해주는 옴니버스. 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물리 모델, 헬스케어, 생명공학, 자연처리 언어, 그다음에 동영상 스트리밍, 추천, 아바타, 자율주행, 로봇, 비디오, 의료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삼라만상에 걸쳐서 엔비디아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산업입니까 이게? 여기서 삼성전자가 발군의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계속 엔비디아에 밀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133.6%가 증가했는데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4.3%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AI 반도체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요. 삼성전자는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저희가 반도체 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근데 중국 애들이 또 여기 나섭니다. 반도체 굴기 잘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 화웨이라는 애가 인민군이에요. 제가 보기엔. 인민군 정보장교 출신들이 만들었지만 정말 얘들은 전투력이 만빵입니다. 야, 분명히 ASML 같은 회사에서 노광장비 수출 안 한다 그랬는데 일본이에요. 일본의 니콘하고 캐논이요,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사상 최대입니다. 대중 수출이.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인 것 같으면서 얘들은 실리를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 DUV 장비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칩을 역전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수출 안 해도 우리 걸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문제는 이겁니다. 대만과 미국 달리 저희가 굉장히 열세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51%였던 TSMC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올라와서 62%까지 올라왔고요. 한때 18%까지 갔던 삼성전자는 11%까지 밀립니다. 그래서 TSMC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대만은 워낙 편중돼 있기 때문에 건강은 저희가 훨씬 건강한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삼성전자 대 TSMC로 놓고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요 1000조 대 420조입니다. 반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계속 밀리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게 뭐냐면 투자가 너무 작다. 근데 삼성도요. 쉽게 말하면 너무 이 전쟁터가 지금 길기 때문에요. 전쟁을 해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도 싸워야죠, 메모리 반도체 싸워야죠. 영역이 크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제 이 주황색으로 쓴 게 아마 바쁘실 것 같아서 의원님들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에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했던 기술들이 많은데요. 이 주황색이 전기차가 도입되고 나서 필요한 기술들, 뭐 예를 들면 충전기라든지 배터리, 이 배터리만 해도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2대 산업이 됐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모터, 인버터 필요할 거고 ITP. 이 밑에 군청색은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반도체, 엣지 컴퓨팅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클라우드, 매핑,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동차가 되는데요. 왜 자동차가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다는 반도체 인더스트리가 전 세계 815조밖에 안 됩니다. 마켓 사이즈가. 그리고 스마트폰도 694조밖에 안 돼요. 근데 자동차라는 녀석은요 6천조가 넘습니다. 똑같은 R&D 예산을 10%만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대한민국 로봇 회사들 그렇게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요. 기껏 해봐야 규모가 500억짜리, 뭐 1000억짜리밖에 없습니다. 로봇 회사가. 걔들이 10% R&D 예산 써봐야 100억밖에 안 됩니다. 연구개발 할 수 없어요. 워낙 작아요. 대신에 자동차 업체가 한번 R&D를 쓴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현대기아만 하더라도 합쳐가지고 거의 300조가 넘습니다. 10%만 쓰면 30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때문에 배터리 기술, 모터 기술, 감속기 기술, 충전기 기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 그다음에 관성 측정 유닛 이런 기술이 전기차 때문에 나왔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AI나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핑, 비전 센서, 트윈이나 시뮬레이션이 전기차, 자율주행 이 두 개가 되면요, 이게 전부 다 로봇의 기초 기술입니다. 낙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로봇 쪽에 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로봇을 만들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자, 원래는 자동차가 중국, 인도 애들이 차를 사기 시작하면 쫙 치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연간 판매량이. 근데 요즘은 예측치가 다 이렇습니다. 2040년도가 돼도요 1억 대를 못 팔 거래요. 2017년도 이미 9천만 대를 넘게 팔아봤거든요. 전 세계는. 왜 이렇게 안 팔리니? 자율주행하고 공유경제가 되면 사람들이 차를 안 살 거래요. 자,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전통적인 경쟁자들하고만 싸워왔습니다. 늘 토요타가 어떻지, 폭스바겐이 어떻지 하고 싸워왔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너무 많은 업체가 태동됐어요. 여러분 테슬라가 이미 뭐 많이 올라온 거 잘 아시죠? 소니가 차를 만듭니다. 2036년서부터 미국에서 2026년도부터 미국에서 아필라라는 자동차를 만듭니다. 차의 샤시는 혼다가 만들어주고 바디를 소니가 만들어요. 화웨이 지금 자동차 업체 5개하고 손잡았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폭스콘, MIH라고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LG 마그나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샤오미,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는 샤오미가 3년 전에 우리 차 만들까 했는데 3년 만에 차가 나왔는데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애플은 포기했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한된 시장, 자동차 시장 무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장에 플레이어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자동차 몇 개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KG 모빌리티가 나왔지만 워낙 약체기 때문에 현대기아 혼자서 맞짱 떠야 됩니다. 저래서 현대자동차에 가서 당신들은 죽을 권리가 없다. 국민들이 당신들 죽으라고 허락해 준 적 없다. 무조건 살아서 이겨라. 사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기차가 성장을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급률이 8%, 9%밖에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잽니다. 근데 보조금을 많이 안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연기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독일이 완전히 망신살 뻗쳤습니다. 러우 전쟁, 가스 가격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나토 분담금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제일 먼저 줄인 게 전기차 보조금 못 주겠대요. 미국도 지금 IRA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서방 세계가 세상을 친환경 때문에 시스템을 바꿔놓고 중국이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중국이 전체 자동차의 지금 전기차의 59%가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요. 생산의 65%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꼴 중국입니다. 서방 세계가 만들어놓은 질서에 중국이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단련이 돼서 전기차의 압도적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트럼프가 돼서 한 4년 동안 IRA 안 하고 전기차 보조금 딱 끊어보십시오. 지금 보급률 8%, 9%에서 안 나갈 겁니다.
이번 7월에 중국에 처음으로 51%로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이번 7월에. 중국은 아시겠지만 이관신 정책이라고요.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바꿔준다. 즉 옛날 차 주게 되면 보조금 주고 새 차로 바꿀 때 전기차를 바꾸면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줍니다. 그랬더니 51%가 전기차가 된 겁니다. 판매량에. 중국이 압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계속 치고 나가는데 서방 세계는 계속 제자리예요. 시간 지나고는 이 스프레드 극복 못합니다. 벌어지면 벌어졌지 절대 이거 못 줄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인센티브가 축소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죠.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좀 전기차가 팔릴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높아졌다.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업체가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포드는 전기차 분야에서 별도로 수익을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79.7%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포드 사장이라면 전기차 분야에서 100원 주고 팔았는데 79원 적자면 장사하시겠습니까? 미국이 큰일 났어요. 중국은 저렇게 싸게 만들어서 팔아도 이익이 남는데 얘들이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도 되게 난처할 겁니다. 오바마 때 막 다 바꾸자 파리 기후협약 막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돈을 못 버니까 미치겠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중국산 자동차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 보십시오. 이거 게임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자, 보시면 이게 중국 내 내수 시장입니다. 비아디가 2년 동안에 300만 대의 공장을 지었는데요. 여러분 공장을 지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장을 한 번에 14개를 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2년 동안에 공장 14개를 짓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1등했던 중국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서 세계 1등이 돼버립니다. 자동차 업체가 480개가 있다니까요.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될 놈만 밀어주는 겁니다. 중국은. 자, 우리가 세계 3위라고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래. 우리 814만 대까지 해봤습니다. 814만 대가 된 데가 708만 대로 줄었는데 등수는 5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어요. 이긴 뭐겠습니까? 생산량은 줄었는데 등수는 올라갔다? 내연기관 죽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딴 놈들이 죽어서 그런 거죠. 중국 애들 치고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제가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중국 애들 계속 이렇게 밀려 올라옵니다. 자, 이게 3년 전에 샤오미 대표가 우리 자동차 만들래? 그랬더니 다 웃었어요. 야, 니네 막 보조 배터리나 만들던 놈들이 무슨 자동차야? 3년 만에 그랬는데요. 이게 나온 게 수7입니다. 수가 중국말로 빠를 속자입니다. 빠를 속에다가 7.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었지만 이게 전부 다 보시면 디자이너들 다 이탈리아 디자이너들 얘들이 이 스마트폰 만들던 애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캐빈 전부 다 전자기기로 돼 있어요. 굉장히 현란합니다. 엔비디아 시스템을 자율주행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우리 지금 배터리 업체가 다 눈물 흘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셀 투 바디입니다. 배터리를 직접 몸뚱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가볍게 만들려고, 밀도 높이려고. 우리가 LFP 배터리라고 3원계 배터리, 대한민국 배터리하고 막 싸웠거든, 중국하고. 얘들이 압승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낮은 기술의 LFP 배터리를 가지고 브레이드 셀이라고 해서 아주 촘촘하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스테이플러, 호치케스처럼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아주 가볍게 만든 놈이에요. 항속거리가 600에서 800km입니다. RPM이 35,000 RPM이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100km까지 풀 엑셀 콱 밟았을 때 우리가 30억짜리 차도요 3초가 걸립니다. 그 얘들은 1초대. 자, 비아디. 여러분 비아디 처음에 제가 중국 자동차 전시회 갔을 때 너무 촌스럽고 이름이 당, 청, 송 이렇습니다. 자기 나라들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 디자인 좀 구려가지고 디자인도 구리다 싶었는데 이게 용의 수염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서워 보여요. 여러분 비아디가 세계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전기버스 다 얘들 거 도입합니다. 이미 영국도 다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얘들이.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요 테슬라가 모델 2를 가지고 전 세계를 깔아버리겠다고 되게 야심차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왜냐? 이 비아디가 테슬라 네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다 길목 지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막아서 그렇지 다른 쪽은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하고 무조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아디하고. 이게 아마 2, 3년 뒤면 비아디하고 한국하고 시장 점유율 가지고 싸운다는 기사가 반드시 날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자동차 업체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뭐냐? 지금 테슬라가 17,000불짜리 원가의 모델 2를 25,000불에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모든 자동차 업체가 뒤집혔어요. 이렇게 싸게 만든다고? 근데 이거 얼마입니까? 9,700불이에요.
이 차가 나오고 나서 독일 사설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도 이렇게 만들 수 없다예요. 제목이.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포드가 상반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결과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94.8%. 전기차 100원 주고 팔면 200원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안 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 자동차를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폭스바겐 32억 유로 벌다가 결국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쪽에서 계속 마켓쇼를 잃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야 전기차는 얘네 되게 구리다. 내릴 거 안 사.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런 보고서 보셨을 거예요. 잘하면 대한민국 자동차 세계 1등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도요타가 1등이고 폭스바겐이 2등인데요.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40%가 우르르 무너지면요, 얘들은 60%만 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망했거든요. 중국에서 현대자동차는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가 딱 맞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중국에서 잘했는데 다 쫓겨나서 2017년대 사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10%에서 1%. 근데 갑자기 독일하고 일본이 지금 중국 애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 한국은 우린 잃을 게 없다. 이 세옹지마죠. 예. 하여튼 지금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게 소프트웨어 문제하고 자율주행이 잘 안 됩니다. 폭스바겐이. 기계는 잘하는데 전기전자나 디지털, 인공지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포르쉐에서 돈 다 잘 벌고요. 여러분 한국이 포르쉐 많이 사죠. 포르쉐에서 돈 다 벌고 일반 자동차는 돈 많이 못 법니다. 폭스바겐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문제점이 뭐냐? 다 쉽게 말하면 중국한테 밀리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50년도에 우리 넷제로, 탄소 제로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넷제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자동차는 보통 1차 시장의 신차 시장과 2차 시장의 중고차 시장 때문에 여기 가기 전에 15년 전에 뭔가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그 대부분 나라가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이니까 11년 동안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지금 스코어로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만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결국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기 전에 피처폰 쓰셨죠? 2007년도에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다 망했습니다. 우리 LG도 다 망하고 스카이도 다 망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피처폰입니다. 개나 소나 다 만들고 있는데 자율주행이 안 되면요, 마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다 죽은 것처럼 다 죽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현대차는. AI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자율주행이 되게 하려면 자동차 내부를 완전히 다 바꿔놔야 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부품업체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부품업체와 같이 만들려고 그러면요, 좀 원시적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PC, 노트북, 스마트폰 어떤 게 가장 첨단이에요? 딱 보시더라도 작게 만든 스마트폰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죠. 근데 이걸 도메인 컨트롤 유닛 방식이라고 우리가 PC처럼 램 카드 꽂고 사운드 카드 꽂고 뭐 그래픽 카드 꽂는 것처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방식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현대차 구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기에는 부품사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상도 쪽에 가보시면 창원이나 울산이나 뭐 다 가보시면 부품사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큰일이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자, 자율주행이 되려면요,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여드릴 텐데 이게 AI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걸 얻으려면 아까 말씀한 AI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알고리즘 필요하고요. 외세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건 국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레거시 업체들이 다 계속 속속 실패를 해요. 아까 포드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실패한다요. 자, 근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이 중국 아마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야 테슬라를 따라잡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중국에서 나온 것 중에 되게 와닿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애플, 폭스콘이 중국 들어오고 나서 오포, 비보, 샤오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 들어가고 나서 니오, 샤오펑, 리상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를 외국 회사 처음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중국이. 너희 허락해줄게. 대신에 목표는 뭐냐? 테슬라를 따라잡아라는 거. 전 세계 자율주행 우리 중국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국이 얼마나 무섭냐? 한국은 일단 막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분명히 막을 거예요. 한국 정부. 아마 여러분들도 입법해서 아마 막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저번 기술 수준이요,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기술은 육성하면서 일단 막아놓고 제가 보기엔 맥시멈 막아봐야 3년밖에 못 막습니다. 결국은 화웨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민군 정보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그냥 무조건 정보하라면 치고 나갑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입니다. 중국에. 엔비디아 많이 못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 할게인데요. 시스템이 뭐냐면 부품 만들거나 화웨이 인사이드, 하이카라고 합니다. 화웨이 인사이드 카. 우리 시스템 들어가거나 자율주행 될 때까지 우리가 상주하면서 만들어줄게. 즉 중국 정부는 레거시 자동차 업체 자율주행 박으라는 겁니다. 화웨이한테. 소프트웨어는 바이두. 니네가 독점해. 모든 데이터는 니네가 다 모아라. 하드웨어는 화웨이, 소프트웨어는 바이두. 이 두 개가 믹스가 되면 미국을 이기는 겁니다. 자, 포니 AI 여러분 이건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포니 AI 이거 훌륭한 회사입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남경필 의원님이신데 이 회사를 대한민국에 박으시겠답니다. 포니 AI는요 중국 기업인데요. 미국 스탠포드의 교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다가 중국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모으지 마. 중국 가서 했습니다. 이제부터 글로벌 확산하겠다. 근데 그 제일 처음이 한국입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부 다 환영 이겁니다. 지금 데이터 모으는 거 다 어디로 갈까요? 한국에서 모은 데이터 다 어디로 갈까요? KG 모빌리티, 쌍용 자동차 힘듭니다. 왜냐면 이거 할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해줄게. 그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집을 시간에 쓱 들어오고 있다면 중국 기술이.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이거 시간이 없어 일로 끝낼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에 제가 시간 주시면 그 뒷부분 할 텐데 이게 어떤 거냐면 트로이 목마다 전쟁 중에 적성 국가에 차가 들어왔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만약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다 모으겠죠. 예를 들면 백악관에 출입하고 계신 분들, 펜타곤에 출입하는 장성들 이런 거 다 게더링해서 중국으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트로이 목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중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방과 아니면 적성 국가들 간에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데이터 다 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미국 정부에서는 아예 중국 산업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게 뭐냐? ETL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데이터를 모으고요. 데이터 센터 아까 얘기했던 GPU를 가지고 추론과 학습을 해요.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테슬라 방식인데요. 테슬라가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8월 달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야,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는 약간 애매한 것,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잘 다듬으면 마치 챗GPT 여러분 나오셨을 때 한번 써보셨죠? 아니, 한국말 잘 모르네. 야, 엉뚱한 얘기하네. 근데 1년 반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벽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야, 사고 날 뻔했잖아. 야, 이거 도로를 잘 모르네. 1년 반 정도만 학습하면요 완벽하게 합니다. 지금 버전 12.5.1.5 가지고 릴리즈 됐습니다. 그저께. 다들 얘기가 뭐냐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나 지금 이제 텍사스 쪽에서는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 엔진을 학습시키는 여자분이 계세요, 테슬라에서. 한국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인력 유출 말씀하셨죠, 홍 대표님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한국의 천재들 다 미국 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10월 10일 날 자율주행을 발표하겠다는 거고요.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된다, 자율주행이 된다는 게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산업을 바꿔놓을까 이런 겁니다. 10월 10일 날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대요. 이제는 인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를 보면요, 82%가 드라이버 코스트예요. 운전자한테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운전자 대신에 AI가 운전하면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82%가 싸지는 거예요. 1,000원 주고 타셨다 그러면 이제는 180원 주고 타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면 얘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버가 1마일당 2.5불에서 3.5불 사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미국 가시면 우버 타시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1마일당 1불만 받겠대요. 반값도 안 됩니다, 택시비에. 근데 이게 차를 구매할 때 고객님 테슬라 네트워크 가입하시겠습니까? 아,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을 해요. 그러면 이 차에 어떤 게 인베디 되냐면요, 이 국회에 딱 출근하시고 제가 퇴근을 7시에요. 7시까지 나는 차 운전 안 하니까 너 가서 돈 벌어와. 뿅 누르면 여러분 카카오 모빌리티처럼 제 차가 택시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얼마를 벌어오냐? 얘들 계산에 의하면 하루에 150불을 벌어온대요. 자, 그러면 얼마? 150불 곱하기, 여러분 이 차를 365일 동안 놀리시지 않겠죠? 365일 동안 돌려요. 그리고 1,000불은 월 보험료, 할부, 충전비, 타이어, 유지비를 빼요. 곱하기 12달. 그러면 42,750불을 번대요, 1년에 이 차가. 근데 이 차값이 25,000불이에요. 어떤 차는 돈을 벌고요, 어떤 차는 감가상각이 돼서 3년이 지나면 50%가 가격이 깎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고객이시라면 돈 벌어오는 차하고 돈 깎아먹는 차하고 어떤 차 사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로서는 큰일 난 겁니다, 이게. 자, 근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요, 미국, 유럽, 중국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이 있으니까 한국,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나머지 지역, 까만 지역이, 여러분이 CEO라면 이 까만 지역이 어떻게 보이세요? 테슬라 한 대도 안 판 지역이네? 여기 들어가면 대박 나겠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이 대박 나겠다 했던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아디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짜리 차로? 9,700불.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도 대단한 애들이지만 이 중국 애들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건 페어한 게임이 아니에요. 언페어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밀어줬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것도 데이터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 방식 가지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는 건데, 우리 지금 한국에 쓰는 방식이 이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80%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 근데 학습을 통해서 거의 100%까지 가겠다는 게 테슬라 방식인 거죠. 의원님들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시간 주시면 나머지를 다 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